박수가 작네요. 농담이에요, 농담에. 그냥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예, 농담도 아닌 농담을 해봤습니다. 2022 대입 전략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3년 연속 대입 제도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끄트머리에 와 있죠. 2022년 한번 같이 검토하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입시의 5대 포커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5대 포커스하고 같은지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정시가 30%가 되었다. 두 번째, 선택형 수능이 시작이다. 아까 한성만 원장이 많이 얘기했죠. 세 번째, 고려대는 학생부 교과 30%를 하겠다는 저희가 뭘까? 이거 좀 파악하도록 하고요. 고려대 나오신 분들 특별히 더 관심이 있으시죠? 네 번째, 적성고사 페이지는 뭐 원래 관심 없으셨죠? 네. 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적성고사 이제 도움이 됐었는데 네, 폐지가 된다네요. 자, 그다음에 어이구, 다음으로 가네요. 요거군요. 네. 다섯 번째는 약대가 부활한다. 이렇게 5가지의 원칙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약대 부활까지는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42페이지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요. 42페이지 넘어갈게요. 43페이지로 가볼게요. 43페이지에서 우리가 2022년 수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능 출제 모의고사 확정됐고요. 국어가 우리가 독서 문학이 공통이고 화작 언매가 선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독서가 비문학인 건 아시죠? 설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독서는 뭔지 독서가 비문학이에요. 올해 국어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비문학이 났죠. BIS 자기자본 결제 비율. 내용에 떨 거 없다. 예,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화작과 언매가 있는데 화작 언매 중에 우리는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까 수학 선생님은 국어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화작할까요? 언매할까요? 질문해 볼게요. 우리 1년 선배하고 수능에선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년 선배는 화작을 할까요? 재수를 할 경우 뭐 대부분 재수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동네는 보통 50% 이상 재수를 하니까. 예. 자, 그러면 2021에 수능을 쳤던 애가 또 쳐서 우리 애가 같이 붙게 되면 걔는 화작을 할까요? 언매를 할까요? 99% 화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언매는 안 했던 거니까. 언어만 하고 매체는 안 했잖아요. 재수생 입장에서 안 했던 걸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했던 걸 하지. 했던 게 점수가 안 좋았고 요걸 좀 더 강화해서 다 맞아야지. 그런 꿈을 갖고 재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수생은 전부 화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언매라고 틀리라고 물어본 거야. 잘했어. 재수생이 한다고 피한다. 이런 거는 사회나 과학 선택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회와 과학은 다 아시겠지만 100분위의 기초에서 점수를 산정한다 아세요? 네, 홍익대 빼고는요. 홍익대 서울과학기술대 빼고는 다 100분위의 기초에서 점수를 산정하니까 100분이라는 건 상대석체니까 재수생들이 많이 몰리는 상위권이 많이 몰리는 사회과학을 피하는 게 좋거든요.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건 그거잖아요. 근데 국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사회과학은 선택 과목이 다르면 선택 과목별로 표준점수 100분위가 다 다르지만 국어는 화작이란 과목과 독서문학이란 과목과 언매란 과목이 시험을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지는 뭐예요? 국어. 시험지는 국어라고 써있고요. 75% 문제는 독서문학, 25%는 누구는 언매가 들어갔고 누구는 화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 선택 과목이 다르면 고사장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중상고에서는 언매 선택자, 중동고에서는 화작 선택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시험지만 쫙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국어 시험지가 있으니까 재수생이 피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문제가 그해 쉽게 나오면 좋겠죠. 내가 화작을 선택했는데 그게 굉장히 쉽게 나와. 그래서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됐어. 그럼 되게 좋겠죠. 그럼 너무 황당하잖아.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아까 한성만 원장이 얘기했죠. 뭘 한다? 조종점수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화작과 언매 중에서 어느 게 조종점수가 유리할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국어는. 애가 그냥 잘하는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가요. 매우 성격이 다릅니다. 화작은 화법은 말하기고 작문은 쓰기잖아요. 말하기 쓰기와 관련된 게 글로 나오는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학원만 맨날 고르지 마시고 쇼핑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보시라고 문제도.
언어와 매체, 언어는 문법이에요. 암기예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독서와 문학을 언어와 매체와 학적 중에서 어떻게 할지를 애가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3학년 때 학교에서 보통 하잖아요. 물론 2학년 때 하는 학교, 1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주로 3학년 때 하기 때문에 미리 2학년 때까지 학원을 잘 다녀서 애가 어느 거에 적성이 있는지 파악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정점수 점수 방법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아까 수학 선생님이 잘 말했을 테니까 미적기하 선택법을 말씀드릴게요. 문과를 확대하면 되겠고요. 미적기하 선택법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미적기하 중에서 특별히 애가 잘하고 못하는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기하를 잘하고, 저희 딸은 기하를 하고 기하와 벡터를 했죠. 공간 벡터가 없어졌죠. 양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줄었습니다. 네, 과거 기하 벡터비라면 이 기하는 기하 벡터도 아니야. 양이 많이 줄었다. 기하와 벡터를 잘하고 미적분을 못했어요, 얘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기하하시면 됩니다. 네, 특별히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애가 미적 잘하고 기하 못해. 도형만 보면 막 알레르기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럼 기하 안 돼. 그렇죠? 상상이 안 돼, 이게 도형이 막. 이런 애들 있어. 그럼 미적하면 돼. 그런데 지금 예를 든 애들은 별로 없어요. 인간은 보통 둘 다 잘하거나 둘 다 못합니다. 보통 애들은요, 2, 2, 3, 3, 4, 4. 특히 이과가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잖아. 수학을 잘해서 이과로 온 게 아니죠. 문과를 가기 싫어서 이과하지. 그러니까 수학을 제일 못하는 게 이과예요. 2학년 때 제일 못하는, 이과가 제일 못하는 건 수학이고요. 3학년 때 제일 못하는 건 과학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는요, 과학이 안 돼요. 과학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두 개 다 비슷비슷하다. 두 개 다 비슷비슷한지는 2학년 때까지 학원에서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3학년 때 미적을 하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해보고 선택하면 안 돼. 늦어요. 이게 제도 자체가 사교육 억제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제도가 이따위야. 나 진짜 답답하다니까. 왜 나한테 안 묻고 제도를 만들어? 내가 우리나라가 제도 전문가인데 최고. 미치겠어 아주 그냥. 역대 정권이 제일 싫어하네. 정부가 바뀌어도 제일 싫어해. 또 어쨌건 간에. 그래서 2학년 때까지 해본 다음에 미적기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3학년 때도 계속 나는 학종이다. 학종 노선파는 미적을 해야 되겠죠. 왜요? 미적을 고3 때 하니까. 고3 때까지 내신을 열중히 해야 되고 고3 때 내신이 제일 중요한데 나는 학종파야. 그럼 당연히 미적해야지. 학종파는 미적입니다. 정했습니다. 끝! 나는 2학년 여름방학 때 노선을 대부분 정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 딸 그때 정했어요. 다. 전문가가 그때 정했대잖아. 여러분들 그때 정하세요. 2학년 여름방학 때 지금으로부터 6개월, 7개월 뒤에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시오류로 그때 정했어. 그러면 둘 중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공부량이 적은 기하를 선택하는 거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특별히 못하지 않는다면. 공부량이 적은 거를 남는 시간을 고3 때 제일 약한 과학에 더 투자할 수 있다. 이과생들이요, 재수생에 제일 밀리는 과목이 과학입니다. 과학 너무 우습게 보는데요. 저희 딸이 전교에서 과학 거의 제일 잘 보내요. 왜? 내 딸이니까. 과학. 야, 이 공부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수학, 과학. 수학, 과학. 수학, 과학.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참 100분이 90 넘기기 어렵더군요. 100분이 90 넘길 때는 다 인수생이야. 진짜예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간에 기하 선택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그 다음 논술하는 애들 있죠. 논술하고 정시 병행하던 애들은 미적해야죠. 논술은 미적 과목이거든요. 미적 아닌 것도 나지만. 그래서 정시 올인이면 아무거나 해도 되고 기하 충분히 고려해봐라. 논술이나 학종이면 미적해라. 요거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면 돼요. 이거의 예외 조항은 특별히 잘하고 못하는 게 있는 경우. 알겠죠? 네. 도대체 왜 점수를 그렇게 하게 됐냐? 조정점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점수 계산법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보셨어요? 한번? 네. 최근에 며칠 전에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 왔는데요. 왜?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2007년부터 11년까지. 네. 그때 이산수학하고 뭐 이렇게 선택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확정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같이 볼게요. 수학 영역에서 공통 과목인 이게 불이 안 나오네. 어떻게 된 거니 너? 거꾸로 갈까요?
불이 안 나오네? 오, 예. 자, 요거 좀, 됐습니다. 예. 불이 안 나오는 거 할게요. 저 왼쪽에 보시면 공통과목 70%, 저게 수원 수투입니다. 오른쪽에 선택 과목 25%가 셋 중에 선택하는 건데, 문과는 확통하면 되고, 이과는 미적 기하 중에 선택하는 건데, 1번, 조정 점수라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1번이 되게 복잡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각각을 표준 점수로 만들고, 그 다음, 왼쪽에는 0.75를 곱하고, 오른쪽에 0.25를 곱해서 합친다. 이해가시죠? 75%, 25%니까. 그러면 최종 수학 표준 점수가 나온다. 결국 문제는 저 1번의 조정과정 저게 문제예요. 뭐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수식은 어딨나 하면요. 책 페이지, 45페이지 있어요. 45페이지. 근데 45페이지를 어떤 어머니들하고 같이 보니까 봐도 모르겠대요. 45페이지 보니까 보고 싶으세요? 그게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이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쉽기 때문에 예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수원수투 문과분들 한 3분간 쉬세요. 잠깐. 네, 좀 이따 문이과를 같이 하는 거 할게요. 수원수투 미적하고요. 수원수투 기하 선택자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수원수투 미적 선택자의 수원수투 평균 점수를 보니까 60점이더래. 수원수투 기하 선택자의 수원수투 평균점을 보니까 50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수원수투 미적분 선택자가 잘하는 애들이 모인 거예요? 수원수투 기하 선택자가 잘하는 애들이 모인 거예요? 네, 미적분 선택자가 잘한 거죠. 미적분과 기하는 다른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거로는 누가 잘하는 애들인지 비교가 안 되므로 공통 과목인 수원수투에서 점수 차이를 먼저 파악해서 어느 집단이 잘하는 집단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 선택자의 수원수투 75% 문제를 보니 75 원점수 중에서 하나는 60, 하나는 50에서 어머 미적 애들이 잘했네. 잘하는 애들이 몰려내를 알게 됐어. 그럼 그 다음 뭘 계산하냐면요. 그 수원수투 미적 선택자의 미적 점수를 확인해. 미적 점수를 보니까 평균이 19점. 기하도 19점이 나왔대. 이제 맞추셔야 돼. 이 해에는 미적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기하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나 집에 갈래. 아이, 대치노고 버리는데 나를 실망시키네. 아이씨. 다시 왔습니다. 미적이 더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난이도가 똑같이 나왔으면 미적의 평균이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더 높아야 되는 미적 평균이 기하와 같잖아. 그럼 미적이 졸라 어렵게 나왔다는 거잖아. 아이, 왜 그래, 이씨. 그랬을 때 그냥 원점수를 반영하면 미적 선택자가 너무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미적 선택자의 점수를 더 주자 이거야. 더 주자. 왜? 어려운 걸 힘들게 풀었으니 그 점수의 가치가 더 크도다. 그 방법이 조정점수 제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볼게요. 야, 오늘 무슨 세상 어느 나라에 입시제도 이렇게 공부하는 나라가 있을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다 의대 갔지. 정말 어이가 없네. 진짜 민족의 비극이네. 어떻게 해야지 뭐. 자, 미적분 점수에 지금 75%만 이거지. 미적분 점수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오른쪽에 보이죠? 미적분 점수를 어떻게 정하냐? 이렇게 정해요. 자, 같이 볼게요. 어머님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해 못하면 애 대학 못 가요. 자, 미적분 25%의 점수를 정하는데 수원수투 평균부터 시작해요. 보이세요? 더 잘하는 애들이 모였으니 점수를 10점 더 주고 시작하는 거야. 보이세요? 플러스 얘가 받은 미적 점수가 있겠죠. X점수. 19점 말고 얘가 받은 점수. 예를 들면 22점이다. 거기서 평균, 미적분의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럼 얘 몇 점 돼? 63점. 정확히 말하면 얘가 먹은 미적 점수에서 19를 뺀 다음에 저 오른쪽을 곱해요. 저게 좀 복잡하죠. 분모에는 미적분의 표준 편차가 있고 위에는 미적분 선택자의 공통과목 표준 편차가 있어. 분모 분자 보이세요? 대충 이해가죠? 그걸 수식으로 해놓으니까 그게 뭐 IJ니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선택과목 표준 편차와 그 선택자의 공통과목 표준 편차가 분모 분자에 있구나. 오케이. 저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22, 22 뭐 이런 식으로 23, 2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소거하시면 되겠죠? 단순화시키면. 그러면 미적분 22점 먹은 애는 조정 점수가 뭔가 된다? 63점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하는요? 기하도 똑같은데 출발점이 달라. 왜? 더 못하는 애들이 평균이 50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역시 오른쪽에 분모 분자를 소거한다고 보면 기하 점수 22점일 때 얘는 몇 점? 53점. 이런 얘기예요. 미적분 22점이 기하 22점보다 가치가 크도다. 따라서 점수를 더 주는데 출발점, 즉 공통과목 평균을 출발점을 해서 출발점을 더 높게 설정해서 점수를 더 주겠다. 하나는 63, 하나는 53. 그런 다음에 x-m를 시그마 곱하기 20 플러스 100이라는 표준점수와 해서 표준점수와 과정을 거쳐서 표준점수로 만들고 표준점수 만들어진 75%와 25%를 0.75, 0.25 곱해서 표준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뒤는 컴퓨터가 할 때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한 애들이 몰린 과목의 경우 선택 과목의 점수가 더 우대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하가 잘하는 애들이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으면 내가 잘 보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잘하는 애들이 몰렸다고 피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뭐 조정점수 제도는 따라서 국어도 마찬가지야. 화작에 잘하는 애들이 많대. 피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많으면 좋지 뭐. 나 더 열심히 하면 조정점수도 높아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다만 뭔가 모든 제도에는 암수가 있잖아. 무협지도 보면 정수도 있지만 암수가 있잖아.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되냐면 잘하는 애들이 모인 과목을 일부러 했는데 평균보다 아래 점수가 나왔어. 19보다 못 봤어. 그럴 수 있죠. 왜? 잘하는 애들이 몰린 거니까 평균도 올라갈 거 아니야. 저 19가 굉장히 올라간 평균이라고요. 이해가시죠? 비슷한 애들이 봤으면 16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낮게 봤는데 내 점수가 12야. 그래도 60에서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럼 결국 53과 같잖아. 그러니까 유불린을 참 따지기는 어렵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잘하는 애들이 한다고 그냥 피할 건 아니다. 자신 있다면 특히 잘하는 애들일수록 잘하는 과목에서 거기서 평균보다 내가 선택 과목 점수를 더 받았다. 그러면 덤을 받아서 제일 최고의 평균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일수록 여기 지금 최상위권의 학생도 있죠? 잘하는 학생일수록 잘하는 애들끼리 단결해서 잘하는 과목으로 같이 가. 거기서 승부를 한번 보는 거야. 진검승부. 잘하는 애들이 선택 과목 중에서 또 잘했다. 그게 최고 평균 점수고요. 잘하는 애들이 가서 그저 그럼 본 거하고요. 못하는 애들이 본 과목 중에서 잘 본 게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전략이에요. 학종이냐, 논술이냐, 정시홀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선택에서. 사회과학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사회 2개, 과학 2개 하시면 됩니다.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하는 사람은 아마 전국에 한 2명 있을 거예요. 네, 대입하고 관계없는 사람. 47페이지. 47페이지가 학생들이 정시 올인하면서 진로 선택 안 할까봐 진로 선택을 들을 수밖에 없게 서울대가 만들어 놓은 거죠. 각 고등학교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알아서 하면 됩니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3개, 2개 중에 골라라 그러면 3개, 2개 고르면 되고 2개, 3개 중에 고르면 2개, 3개 고르면 되지 뭐. 다 표를 줘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2022 대입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점수 배웠네. 참 세상에 별게 다 있네. 예. 자, 됐고요. 자, 넘어갔다. 예. 자, 요건 좀 이따 넘어가고요. 수식이 분정리 하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넘어갔네요. 자, 페이지 48페이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정시가 몇 프로? 30%로 되는데, 우리가 2022학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언제 발표되냐면 내년에 발표됩니다. 우리 고2 때, 봄에 각 대학 전형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그 전형 계획이 나오면 그걸 꼭 보시고, 각 대학이 어떻게 뽑는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2021은 우리 1년 선배들인데 2021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정시 퍼센테이지가 30%가 안 되는 학교가 몇 개 있죠. 그걸 제가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어딘가 한번 보세요. 연세대는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 있네. 네. 23.2 서울대 있죠. 그 다음에 고려대 있죠. 또 어디 있어요? 중앙대.
그다음에 이나 아주. 이렇게 딱 19개 대학 중에서는 5개고요. 상위권 인서울 중에서는 3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만 30%를 넘기면 2022 정시 30% 가이드라인이 충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고려대만 아까 포커스에서 보셨지만 고려대가 가장 낮죠, 정시가. 고려대가 정시가 낮은 이유는 정시 30% 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학생부 교과 30%고요. 이미 2021학년도에 30%를 넘게 설계되어 있어요. 30.5%입니다. 학생부 교과.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고려대가 학생부 교과 30%를 하면 학생부 교과는 우리 애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내치려는구나. 고려대 애들이 시골을 좋아하는군. 그래, 원래 시골 애들이 고려대를 좋아하지. 근데 좀 이상해요. 시골 애들이 고려대 좋아하는 건 맞는데 고려대가 시골을 좋아한다는 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 그렇죠? 시골 애들이 좋아하는 건 알겠어. 왜? 이름이 코리아 대학이라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코리아 대학 그러면 모르는 애들은 고려대가 한국을 대표,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지. 이건 이상한 농담이다. 안 해야지.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건 고려대가 학생부 교과 30%를 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 고려대 나오신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고려대의 신경이라는 게 있어. 고려대는 뭐가 똑같은가 하면 LG 트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의 LG 트윈스. LG 트윈스는 두산 베어스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두산 베어스는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는 두산 베어스 30년 팬입니다. 참고로. 고대는 연대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연대는 고대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같이 정시 나군에 있죠. 그러면 정시를 칠 때 시험을 잘 본 애들은 어디 써요? 연대를 쓰고요. 연대를 떠는 애들이 고대를 쓰게 돼 있습니다. 1번 자존심 상했습니다. 자존심 상한 1번. 좋아. 그러면 연대 원서 쓴 애들 다 뺏겼죠? 그럼 걔네들이 연대를 붙으면 뭐 어차피 뺏긴 애들이니까 됐는데 연대 떨어진 애들이 더 문제야. 연대 떨어진 애들이 어디로 가요? 가군에 서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한 나군 애들보다는 고대 애들이 좋은 애들인데 서성한 가군 애들보다 고대 애들이 정시에서 안 좋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가군 서성함 붙은 애들은 연대를 쓴 애들이거든요. 점수대가. 자존심 2번 상했죠. 고대가 정시를 늘리면 이 사태가 더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받는다고요. 그렇다고 고대가 가군으로 이동하면 자기가 한화 이글스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잖아. 그럴 순 없잖아. LG 트윈스하고 계속 우겨야 되거든. 그래서 연대하고 같은 군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같은 군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2022년 안에 보니까 학생부 교과 30%를 하면 정시 30%를 안 해도 된다고 써있잖아. 요거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30% 한 거야. 그 학생부 교과 30%라고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이러다가 독도 애들 넣으면 어떻게 하지? 이건 고민이 들잖아. 그래서 고대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고대도 처음으로 한번 머리를 써봤어. 고대 입학처가 머리 안 쓰기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고대 입학처가 아니죠. 인재발굴처죠. 고대 인재발굴처가 이번에 머리를 써서 어떻게 바꿨나 한번 볼까요? 같이 페이지 96페이지 가볼게요. 96페이지. 고대가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라는 학추 2개가지가 있었습니다. 96페이지 찾으셨어요? 맨 위입니다. 올해까지는 2020 방법으로 풀었어요. 다단계 전형인 거 보이세요? 1단계가 뭐예요? 교과백이에요. 따라서 강남 애들을 포함해서 서울에 내신 조금 따기 어려운 애들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1단계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시골 애들은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1단계에서. 그래서 대도시 애들은 지원을 안 하고 독도 애들은 1과 2를 무사히 통과해서 합격하는 줄 알았더니 수능 최저 기준에 통과 못해서 불합격하는 정말 기상천외한 전형이었습니다. 내가 만들 때부터 이 전형은 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5년 동안 폭망했었죠. 계속 미달이 생겼어요. 작년에는 무려 20개 과가 미달이었습니다. 1단계 미달. 1단계 3배수가 미달이야. 원서를 안 넣으니까 왜 안 넣어? 최저 안 될까 안 넣는 놈. 시골. 도신.
1단계 안 되니까 못 넣지. 그래서 학생부 교과를 30% 늘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2021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 보이세요? 일괄 전형으로 바꿨어요. 일괄 전형의 동그라미. 일괄 전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교과는 정량평가니까 대학이 어찌할 수 없지만 서류하고 면접은 정성평가니까 대학의 재량, discretion, 재량이 완전히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교과의 점수 차이를 서류와 면접 차이로 뒤엎으면 되는 거니까 알아서 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일괄 전형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학생부 교과인데 그 본질은 학생부 종합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과의 점수차를 작게 두면 되겠죠. 어떻게 설계했는가 밑에 보세요. 교과 점수차 이미 설계했어. 독도고 전교 1등에 비해서 2등급 예를 들면 경기고 2등급이다. 몇 점 깎여요? 1.2점밖에 안 깎여요. 3등급은요? 2.4점. 3등급일 때 한 3.6점 정도 더 깎입니다. 지방의 전교 1등에 비해서. 그럼 서류하고 면접에서 3.6점 이상을 받으면 뒤집는다. 하지만 4등급부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특목자산은 안 오잖아요. 특목과 전국형 자산은 이거 안 와. 왜? 이건 4% 안에 들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특목과 전국형 자산 4% 안에 들면 누가 고대에 가요? 아무도 안 가지. 어차피 4% 안에 드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특목자산은 안 올 거기 때문에 일반고는 3까지 받겠다 이 말이야. 그럼 일반고 내신 평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신이 3등급 안에 들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되었다. 고대 전형 바뀐 건 조금 아세요? 네, 잠깐만 보고 갑시다.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페이지 95페이지예요. 네, 어디서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게 우리도 계속 되니까요. 2021년에 정한 거를 고대 인재발굴처는 절대 2022에 바꾸지 않아요. 한 번 하면 5년 동안 원래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학교 추천 1, 2가 합쳐갖고 뭐가 됐어요? 학교 추천 4% 됐죠? 고3 인원의 4%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정말 어렵죠. 여기서 거의 못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이 2개가 생겼죠.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 그럼 학업우수한 인간과 계열적합한 인간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요? 고려대는? 구별 못하죠. 모든 대학에 수시에 붙어있는 이름은 다 개소리예요.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멋있는 이름으로. 네. 서강대도 학업우수형, 일반 우수형, 뭐가 달라? 일반적으로 우수하면 학업도 우수하지. 그냥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진정한 차이는 뭡니까? 진정한 차이 모르시는 분은 다음 페이지 보세요. 97페이지. 학업우수형, 계열적합형, 뭐가 달라요? 97페이지 뭐가 달라요? 계열적합형은 뭐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진정한 차이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95페이지.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95페이지 회색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학업우수형이 그러면 신설된 거예요? 계열적합형이 신설된 거예요? 계열적합형이 신설입니다. 거기 신설. 고대는요. 교과건, 종합이건, 일반형이건 전부 수능 최저가 있었고 그 수능 최저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과고, 영재고 5, 6, 7등급 애들이 고대를 다 떨어져요. 어차피 과고, 영재고 1, 2, 3 애들은 고대 안 와. 그렇죠? 네. 그러면 5, 6, 4, 5, 6, 7을 받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수학과학만 할 줄 알지 국어 4, 영어 5.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안 되죠. 특히 일반은 4개 영역이 다 들어가는데 그럼 걔네들 어디로 뺏겨? 다 서성안으로 뺏기죠. 서성안은 수능 체제가 없잖아요. 학종에. 자, 그런 말이죠. 다시 고려대 한번 볼게요. 95페이지. 95페이지 이렇게 합니다. 고려대는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수시. 4% 안에 든다면 학추를 쓰고 계열적 합평은 써서 2개 쓰면 되겠죠. 내년부터 복수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4% 안에 안 들면 일반 학업우수형 1번 쓰고 계열적 합평 하나 쓰고 이렇게 2개 쓰면 됩니다. 고대는 안을 잘못 짜서요. 학종을 1개밖에 지원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연대는 항상 2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 5년 만에 비로소 학종을 2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러니까 고대도 2개 쓰세요.
예, 고대 2개 쓰고 연대도 몇 개 쓰고 그러다 보면 다 나가죠. 예, 자, 고대 잠깐 봤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고대가 왜 그런지 알겠죠?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 49페이지 가기 전에 그냥 48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국순인지 순국인지. 순국이죠?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숭실대 입학자님은 지금도 흐뭇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큰일을 했다. 예, 예, 두 학교는 완전히 잘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예, 국민대는 조형, 뭐 기계, 뭐 이 자동차 이쪽이 강하죠. 숭실은 전산 쪽이 강하죠. 컴퓨터 쪽이. 그래서 둘이 완전히 잘하는 곳이 다릅니다. 어쨌건 간에 49페이지 4번 볼게요. 3번. 49페이지 3번 뭐라고 써있어요? 논술?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어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된다. 폐지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 옆에 써놨어요. 절대 폐지 안 됨. 대학 자율 이데올로기가 이명박 정부 때 생긴 이후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 힘이 없어요. 다 대학 자율로 풀어줬기 때문에. 대교협이 알아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뭔가를 자기 뜻대로 관찰하는 방법이 돈밖에 없어요. 돈을 지원했다 뺐다, 지원했다 뺐다, 액수를 늘렸다 뺐다 해야 대학이 말을 듣습니다. 대학의 가장 문제가 재정 상황인 거 아시죠? 어쨌든 간에 대학은 지금 굉장히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면요, 말을 들어요. 근데 거기 재정 지원 사업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밑에 4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논술의 수능 최저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부 말을 제일 안 들은 대학이 어디죠? 교육부가 하지 말라는 걸 그냥 계속한 대학. 연세대죠. 연세대 특기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논술 하나도 안 줄이고, 학종 쥐꼬리만큼 운영하고, 그래서 연대학종이 서울대학종보다 붙기 어려웠던 적이 오랫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연대가 너무 찍혀갖고 올해 내년부터 납작 엎드렸죠. 뭐 했어요? 학종 늘렸죠. 논술 반토막 냈죠. 특기자 확 줄였죠. 논술의 수능 최저 폐지했어요. 이런 걸 선도적인 거라고 하는데요. 교육부가 논술 수능 최저 폐지해주길 원하니 미리 딱 폐지해서 한양대 다음은 폐지하는 연대다. 이 기록을 남겨놓으려는 거죠.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교육부하고 얼마나 저희가 교육부 지침을 잘 따랐는지 기억하시죠? 연대 입학처 진짜 똑똑한 입학처예요. 고대 인재발급처와 비교가 안 돼요. 먼저 선점해서 때려요. 그러니까 뒤에 뒷말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연대가 내년부터 논술 수능 최저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의 수능 최저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술하고 정시도 완전히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논술 정시 가치 전략이라는 건 좀 이상한 게 되는 거고요. 우리 논술을 타는 순간 논술학원에 3개, 4개 다니고 우리 정신이 저 뒤로 내팽개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내년 전형을 봐야겠죠. 분위기가. 근데 재정지원 사업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그다음 학종의 경우에는 뭐 쭉 하시고요. 예, 제가 제일 중요한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요겁니다. 요거. 정시는 내신이 나쁠 때 쉽게 선택하는 간편한 대안이 아니다. 어머님들 지금 1학년 내신 해보니까 도대체 뭔가 싶죠? 이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내신을.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야 됩니다, 아직은. 언제까지? 최소한 2학년 1학기까지는 해줘야 돼. 2학년 1학기까지 해보고 결정하세요. 왜냐하면요, 2학년 때 과가 바뀌잖아요. 학교에서 문이과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선택하는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이과가 구분이 됩니다. 다른 과목을 듣고 있으면 점수 산정이 달라지잖아요. 예, 내신에 상대평가 등급밖에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예, 따라서 진로 선택은 물론 A, B, C지만 진로 선택 A, B, C는 뭐 다 A 먹으면 되는 거니까. 예, 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A예요. 뭐 30, 40% A인데 뭐. 예, 그럼 문제 안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일반 선택이란 말이에요. 일반 선택이 다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그럼 일반 선택을 선택할 때 쭉 할 때 내가 문과를 가냐 이과를 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제 친구 딸이 압구정고를 다녔는데요. 73등이었어요, 1학년 때. 그것도 계산을 해요, 그렇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73등. 근데 2학년 때 갔더니 3등이 됐어. 문과를 갔거든요. 70명이다 이과를 갔네. 그래서 성대 갔어요. 아마 이과를 계속 갔으면 성대를 못 갔을 것 같아. 지금은 로스쿨의 꿈을 밟아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꼭 맞는 답이란 건 없어. 애 상태와 애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이과를 갔다가 이과 수학도 누군가는 학교에서 5, 6, 7, 8, 9등급을 해주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 아들 딸일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과의 경우에는 특히 남학생들은 정신적으로 어리잖아요. 걔네들 아동수당 받아도 되는 애들이야. 그게 어떻게 어른이야? 아동이지. 여자애들은 이미 어른이지만 남자애들은 아동이에요. 10만 원씩 받고 싶어. 저는 아들이 대학인데 이제 아직도 받고 싶어. 어쨌거나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들이 갑자기 약간 어른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얘가 갑자기 공부를 해. 공부하는 시야도 좀 달라지고 그런 식으로 기적이 나는 경우가 2학년 때 가끔 있어요. 안 나면 그냥 보통 남자애들과 같은 거고 그냥 아동인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 해봐야 되고요. 2학년 1학기에 과가 정해졌는데도 그 내신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그대로 갑니다. 2학년까지. 그래서 2학년 1학기 내신을 보고 뭘 해야 된다? 학교 교사와 담임선생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상담을 해서 이 내신을 갖고 이 교과, 제일 중요한 게 교과인 거 아시죠? 비교과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교과, 어차피 수상 능력 이런 거 절대적이지 않아요. 좋은 애들은 몇 명 돼요. 타는 애들이 다 타잖아요. 걔네들이 진짜 좋은 학교 가겠지. 그거 말고는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쨌간에 이 교과를 갖고 우리 과거 선배들 5년 동안 어디 갔는가 쭉 보여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갔어요, 상담을. 담임선생님이 저를 잘 아시더라고요. 안 오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자료를 봐야 됩니다. 자료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수시 자료, 정시 자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시올인으로 딱 정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 딱 정시올인. 그리고 그때부터 내신은 안 했어요. 그래도 학원은 다녀야죠. 내신 공부도 다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내신 때 내신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때 뭐예요? 인강 듣습니다. 왜? 학원도 내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 그때는 인강 들어. 근데 2학년 2학기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잘 돼야 되는데 여자애들이 잘해요. 남자애들이 인강 안 듣고 때는 이래 때다. 롤을 막 하죠. 막 게임을 하죠. 엄마 잠깐 나가 있으면 게임하고 있다가 걔네들은 스크롤 전환 같은 거 잘해서요. 화면이 싹 바뀌어요. 두 개 같이 띄워놓고 딱 하면 딱 엄마 딱 띵동 소리 열쇠 소리 하면 딱 해서 인강으로 바뀌어 있어요. 야, 그 자식들 정말 그런 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아주 그냥 어색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신 대비 때 내신을 안 하니까 화원이 9등급 나오더라고요. 강남이라는 데가 무서운 데입니다. 학교에서 분명히 공부한 건데도 9등급이더라고요. 내가 9를 보면서 이야, 뭐라 하는지 알아? 제가 딱 보고 잘했다. 아빠가 정한 대로 잘하고 있구나. 왜 그래야 되는가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뒤에 제가 죽지 않은 이상 또 보겠죠, 어머님들? 요새는 그냥 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마음도 아프고, 최근에도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진짜, 열받아. 구모 양이 돌아가셨잖아요. 어쨌건 간에.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얘기하려고 까먹었어. 내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1년 뒤에 제가 죽지 않은 이상 또 만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어머님들이 학종을 할지, 논술을 할지, 정시를 할지 못 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왜 못 정했냐고 물어보면 이유는 간단해. 내신을 하자니 내신도 신통치 않고, 정시를 하려니 모의고사도 신통치 않고, 논술은 안 해봤어요. 단번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신 시험 볼 때는 내신하고 있고, 고3 됐는데도 수능 학원에서 계속하고 있고, 숙제 급급해 가죠. 논술? 무슨 중일학교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쓰고 첨삭 한번 받아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셋 중에서 뭐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나? 셋 다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죠. 왜? 똑같이 내신만 할 때 쟤들한테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맨날 졌어. 그런데 걔네는 학종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학종에 매진하고 있는데 나는 딴 데 벌써 눈을 2개 더 돌리면서 내신을 하는데, 내신만 할 때도 졌는데 딴 데 외도하면서 이겨? 말이 안 되잖아요. 논술은, 제 친구는 논술하고 3개 다녔어요. 왜? 걔는 외국에서 7년 반을 살아갔고요. 국어가 삼수했는데도 4등급이야. 정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논술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능 최저 딱 채울 정도로만 국어 빼고 공부하고 수학, 영어, 사회만 딱 하고 논술학을 죽으라고 다녀서 논술로 갔어요. 어디 이대 갔어요. 걔가 정시호를 했으면 이대가 뭐야? 인수호도 못했을 거야.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다니듯이 논술해갖고 논술로 가요? 말도 안 되지. 정시는 누구하고 상대해? 저 강남역에 있는 애들하고 상대해야 되잖아. 여기도 뭐 시모라는 학원이 있단 말은 어차피 강남역에 있는 애들이 주로 상대방 애들이죠. 걔네들 어떻게 살아요? 8시부터 수능 밥 먹고 수능 저녁 또 수능 집에 와서 또 수능.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학교 활동하고 학교 수업 듣고 자다가 멀다가 해다가 끝나고 나서 한 4시부터 학원 숙제는 해야겠지. 요새 겨우 가져가 해. 그래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9개가 다 떨어지는 게 뭔지를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개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학종을 하죠? 학종 중에서 수능 최저에 있는 데는 서울대 직윤. 서울대 직윤 우리 아니니까 빼고요. 고대 일반하고요. 아까 하나 봤죠? 고대 일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대 홍익대밖에 없어요. 이 3개 빼고 학종에는 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남학생이면 이대도 없는 거잖아. 그럼 남학생은 고대 홍익대만 수능 최저가 있다고. 고대 안 갈 거면 홍익대는 일부러 목표하는 학생은 없으니까 고대 안 갈 거면 학종 노선 타는 순간 수능과 관계 없잖아요. 논술은 수능 최저 해야 되지만 논술은 수능 최저라는 거지 정시라는 게 아니에요.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또는 2개 영역이잖아. 3개 영역, 2개 영역을 찍어서 하는 겁니다. 정시는 4개 영역 또는 5개 영역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노선이. 그거를 2학년 연방 때 정하시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정시호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진짜 표독스럽게 공부해요. 저희 딸을 1년 반 동안 죽으라고 했어요, 진짜. 다른 거 안 하고요. 1년 반 동안 정시만 했어요. 논술 안 했어요. 왜? 수학을 잘 못하니까. 누구한테 배웠냐? 한성범 선생님한테 배웠죠. 한성범 선생님한테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한 8개, 9개 틀렸어요. 개판이었어. 수학을 어떻게 잘하겠어요? 미국에서 수학을 해가 어떻게 한국 가서 수학을 잘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믿어야 돼. 믿고 하다 보니까 얘가 29번을 맞췄어요. 한성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29번 풀고 났더니 답이 20분의 9더래. 기분이 이상하더래. 29번인데 20분의 9야. 뭐야 이거? 장난치는 걸까? 장난이면 맞는 답이겠지. 맞았다. 21번이 29번보다 쉬운 건, 어려운 건 아시죠? 21번이 더 어려운데 정답률은 항상 높죠? 왜? 찍으니까. 21번이 지난 4년 동안 4번이었어요.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나한테 묻더군요, 딸이. 아빠 4번 또 찍을까? 아니야. 5년 동안 4번은 아니야. 얘는 짝수형이었거든, 어쨌건. 그럼 몇 번 찍을까 그랬더니 책임을 못 지겠더라고. 내 찍으라는 거 아니었다가 나중에 울고불고 하면 내가 어떻게 책임져? 아무리 전문가라고 내가 그 점장이도 아니고. 4번만 찍지 말고 소신대로 찍어! 이렇게 회피를 했답니다. 전문가가 창피하게. 소신껏 5번 찍었는데 답이 5번이었어. 만세! 그래서 역대 모의고사 중에 최고점을 받았어요. 와. 근데 그 점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89점 먹었어. 3점짜리를 틀렸죠. 3점짜리 틀린 애들 많아요, 이번에. 3점이 어려웠어요. 17번인가 13번인가 뭐 틀렸는데 21번 찍어서 맞추고 29번 풀어서 맞추고 앞에 거 틀렸어요. 3점짜리가 어려웠대. 다야 저 차라 3점짜리 틀리면. 다른 데는 1등급이 다 92라는데 대성마이 멤버 89더라고요. 대성마이에게 맞기만을 기다립니다. 백불이가 올라갑니다. 조금만에. 국어 아까 말씀드렸죠. 4, 3, 2, 1. 그럼 어머님들이요. 4, 3, 1 때 초조해서 애를 다그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시켰는데 너가 성적이 있다 이거 뭐야?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믿어야 돼. 양질 전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양이 쌓여야 질이 바뀌는데 어느 정도 쌓여야지 질이 바뀌는지는 아무도 몰라. 왜? 사람마다 다르거든. 꾸준히 그냥 하는 거죠. 참외 잘 깎아주고 수박 잘 깎아주면 되는 거지. 뭘 왜 다그쳐? 그 더 중요한 건 불안해져갖고 또 외도를 해요. 어머, 국어가 3대 정시로 되겠어? 넌 또 논술 보내. 그러면 국어가 맨날 4에 있지. 공부 시간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불안해하면 안 돼요. 2학년 때 딱 도선을 정하죠?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마. 올해는 이거야 그냥. 쭉 가는 거야.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얘가 과학을 하는데 물리원 지학2를 했어요. 다 물리원 지학2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학2를 했다고요. 여러분들 2022학년도에도 서울대는 2 하나 해야 됩니다. 2를 한다는 건 서울대를 가겠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항상 정시에서는요. 서울대 이과 컷이 연고대 이과 컷보다 낮습니다. 2를 한 애들만 여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해요. 따라서 근데 연대고대는 진입장벽이 없잖아. 다 원원하는 애들 다 들어오잖아. 그래서 서울대, 농대가 연고대, 공대나 보건대보다도 낮아요. 근데 걔는 그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더 어려운 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입시 전문가가 볼 때 얘는 서울대 인재는 아니야. 수학 89가 최고 점수였다니까요. 그러면 현명하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해라. 물원 지원으로 바꿔야 되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저도 부모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둘 다다 이놈아! 바보 같으면 공익광고를 그따위로 만들어. 무슨 학부모는 악의 존재인 것처럼 말이야. 말이 돼? 학부모가 어떻게 악의 존재야? 부모이고 학부모지. 그래갖고 그냥 그래 해 그랬어. 왜? 힘을 주려고.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고. 나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어로 전달이 되는 거죠. 해. 물리원보다 지학2를 잘 봤어요. 공부는 이런 거라고요. 애 키 다 꺾어놓고 애만 책을 하고 애 불신하고 못 믿으면서 일로 보냈다 절로 보냈다 이 학원 보냈다 저 학원 보냈다 이 노선 하다 저 노선 하다가 지가 다 헤매놓고는 나중에 못 놓고 애가 못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애 정시 올인할 때 갑자기 학교 가기 싫대. 왜 가기 싫냐니까 수업 시간에 수능 문제 풀다가 들켰대. 졸라 욕먹었대. 남자애들은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죠. 근데 여자애들은 안 자요. 그냥 수업 듣는 척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한 거야 얘가. 어떻게 학교가 내 인생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내 길을 찾는데 왜 막아? 학교 가기 싫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가지 마.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러세요. 그럼 그때 어머니들 뭐 하세요? 병원에 가서 위장 진단서 떼시죠? 전 안 했어요 이거. 왜? 이거 다 교육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걸 가르치면 안 되지 부모가. 무단 교섭해. 무단 교섭했어요. 무단 교섭 3번 했어. 어차피 정시 올림에서는 결석 안 들어가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나쁜 짓 하지 말고 애한테 떳떳하시라고. 무단 교섭 3회 하더니 나올 때 학교 가겠다 그러더라고. 속으로 좀 다행이더라고요. 내가 아야 그럼 어떻게 할까. 담임 선생님이 막 전화 와서 난리가 났어요. 담임 선생님 애가 학교를 계속 무단 교섭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보고해 교감한테. 그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무슨 입시제도 그런 것보다 어머님들의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하나를 정하면 걸어 꿋꿋이 가라.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에서는 이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잘 생각하시고요. 아주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거, 뭐 과학 점수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 사회 점수가 어떻게 반영되냐, 1년 뒤에 저 살아있을 때 만나시면 돼. 어차피 2021년도 대학제도 어떻게 될지 몰라, 22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 1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김찬이었습니다.